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커스 마크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네 사람, 잭프로, 잔이윤, 비둘기, 그리고 삼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야. 반갑습니다. babe. 지난 시간에 저희 어떤 거 했었죠?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시바스리갈이라고 하는 발음을 잘 해야 돼요. 블렌드 위스키에 대해서 했었죠. 네네. 그럼 이번 주는 다시 버번 위스키로 어떤 걸 할지 한번 소개를 요 부탁드립니다. 메이커스 마크가 아마 일반적으로 바에 가시면은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미국 위스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눈에도 많이 띄는 위스키일 테고 이런 메이커스 마크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이유님이 시작을. 네네네. 제가 뭐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이커스 마크 하면은 이제 약간 그 버번 위스키 입문 3대장 위스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들 드시는 게 이제 버팔로 트레이스, 와일드 터키, 그리고 메이커스 마크. 잭이 없네. 네. 잭은 약간 그거의 범주에는 좀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로서 뭔가 워낙 좀 잭은 독보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 잭프로 같은 느낌. 독보적이고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도 약간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의 대명사라고 많이들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앞에 라벨에 보면은 핸드메이드라고 딱 적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런 만드는 이 위스키를 제품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런 사람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메이드라고 자신 있게 써놓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미국 남부 켄터키 주의 그 도시 중에 하나인 바즈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스타일팜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굉장히 좀 부지가 그 증류소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엄청 넓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축구장 뭐 한 570개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의 그 위치에 공원이네요, 있다고 하고. 한마디로. 그렇죠. 네. 완전 우리나라 치면 국립공원 같은 같은 느낌이고 그 안에 이제 수원지로 쓰고 있는 호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큰 부지를 갖고 있는 증류소라고 합니다. 이름을 보면 그 메이커스 마크와는 별개로 옆에 보면은 S, 그다음에 4, 그리고 뭐 별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는 그 가문의 이름 세뮤얼스 가문이니까 세뮤얼스를 상징하는 거고, 로마 숫자로 이제 그 4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뭐 그 빌 세뮤얼스 시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리뉴얼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약간 4대째 이 증류주 이 어떤 가문의 어떤 그걸 하고 있다라는 표시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6번째 6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수정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대째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저 S가 사무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반대로 스타일 농장의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S는 세뮤얼스를 나타내는 거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별 모양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스타일. 그게 네네네네. 이제 스타일 팜을 나타내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버번 위스키 우리가 예전에 설명했을 때 보면은 그 위스키의 스펠링이 이제 E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아메리칸 위스키 같은 경우는 E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E가 안 들어가요. 위스키 스펠링에.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조상 대대로 쭉 올라가면 이 빌 세미어스 시니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조. 1대죠. 그분이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이미
그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그 넘어와서 옥수수를 이용해서 이제 버번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니까 그 약간 그쪽의 어떤 전통을 좀 따르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이제 빌 세미얼스 시니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이제 대대로 위스키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그냥 자기네들이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뭐 같이 마시고 뭐 이렇게 시작했어요. 뭐 많은 증류소들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게 맛있다는 소문이 나고 이거 괜찮은데 하니까 한번 팔아봐. 한번 팔아볼까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괜찮겠는데? 시작을 해서 이제 농사를 때려치고 증류소를 차려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쭉쭉 시작되다가 이제 그 6대손, 6대손 지금의 이제 메이커스 마크의 어떤 토대를 기반을 잡은 빌 세미얼스 시니어가 이제 증류소를 물려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금주법이라는 게 있었고 미국, 그 전에 물려받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스키를 한동안 계속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스키의 어떤 그 모든 게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게 계속 뭔가를 해나가면서 좀 디벨롭이 되는데 이게 중간에 뭔가 흐름이 끊기니까 맛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맛있는지 안 맛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이어져 내려온 가문의 어떤 위스키의 맛이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대대로 이 위스키를 만들면서 좀 살아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전 재산을 다 이제 팔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의 이제 증류소 위치인 그 동네에 조그만한 그 위스키 증류소를 하나 사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의 땅 부지들도 이제 같이 좀 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온 가족, 자기의 어떤 와이프와 딸과 아들과 그다음에 이제 직원 몇 명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위스키는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자. 새롭게 한번 위스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동안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가문의 레시피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거의 돌아네. 그렇죠.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모험이에요. 출사표를 다시 던진 그렇죠. 거니까. 그게 아무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그 디테일한 레시피가 좀 달라지면 맛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떻게 보면 발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와의 약속이고 그렇죠.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대단한 것 같은 게 원래 이제 위스키를 만들 때는 기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원래는 북동 쪽에 이제 펜실베니아 쪽에 정착을 했었어요. 그 세뮤얼스가.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켄터키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서쪽으로. 좀 기후가 좀 더 더워질 거고. 그쵸. 막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아예 그냥 새로운 증류소를 만든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도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에 있었던 위스키는 본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가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 레시피 딱 태웠는데 그게 막 불똥이 튀어가지고 뭐 집에 불이 나서 홀랑 다 태워 먹고 막 딸은 막 상처 화상 있고 막 이렇게 진짜로?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집안이.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막상 호기롭게 레시피를 태웠는데 위스키를 만들려고 이제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또 그렇다고 위스키를 한번 만들어서 위스키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맛을 보고 이거 별론데 하고서 또 다시 만들어보고 하기에는 시간이 한 번에 보통 최소 한 2년 에서 한 4년 이게 텀으로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약간 그 와이프죠. 그 마저리 여사라는 분이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 그 곡물의 그 비율이라고 하죠. 메시빌이라고 하는 거를 빵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곡물의 비율을 달리해서 빵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빵을 맛을 봐서 맛있는 그 빵의 레시피를 우리가 좀 위스키의 베이스로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이제 빵을 빚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밀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밀이 들어가는 게 좀 더 빵이 맛있게 잘 구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버번 위스키와는 좀 다르게 매시빌의 비율을 이제 호밀을 빼고 옥수수 70, 그다음에 밀 16, 그다음에 보리를 14%. 이렇게 해서 지금의 메이커스 마크의 어떤 그 매시빌을 좀 완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레시피대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해요. 레시피를 깠네요. 그렇죠. 보리도 되게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보리는 한 10% 정도 들어가요. 다른 증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는 솔직히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리가 하는 역할은 약간 그 발효를 좀 촉진하는 그런 효모와의 어떤 작용 그런 것들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제 보리를 많이 넣는 편이고 보통 호밀을 넣는 이유는 약간 좀 그런 위스키 원액의 어떤 스파이시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호밀을 빼고 밀을 넣었다는 거는 밀은 솔직히 맛으로는 뭔가 이렇게 특징적인 걸 주진 않아요. 그런데 약간 그 옥수수와 보리의 어떤 조합을 좀 더 이렇게 잘 엮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밀 버번의 느낌을 갖고 있죠. 이 레시피가 굉장히 나중에 뭐 추가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밀버번들이 고급 위스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캐릭터도 좀 독특하고 그런 또 그쪽으로 좀 연결이 됩니다. 밀도 약간 겨울 붉은 밀을 그렇죠. 겨울 붉은 밀? 겨울에 나는 붉은 밀을 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레시피만 이 매시빌만 봐도 조금씩 맛이 상상이 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뭐 51% 이상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를 쓴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증류소들이 옥수수를 많이 넣어요. 원재료도 저렴하기도 하고 좀 옥수수 자체가 좀 단맛을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매막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상징적인 느낌이 이 그 병 목에 있는 그 왁스 맞아요. 밀랍을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뭐 저희도 그 메이커스 마크 국내에서 이제 약간 새롭게 그 빔 산토리 코리아가 런칭을 하면서 그 왁싱 하는 거를 바텐더들 대상으로 한번 했었어요. 이벤트를. 저 직접 찍어서 저만의 메이커스 마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좀 쉽지는 않아요. 이쁘게 하는 게. 근데 어쨌든 그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밀랍의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핸드메이드라는 그런 느낌이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키지 디자인이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왠지 밀랍 하면은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편지 쓴 다음에 불로 뗀 다음에 녹여서 다고 인장을 찍어주면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이커스 마크가 가지고 있는 되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나 그 어떤 라벨이라든지 뭐 병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메이커스 마크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좀 장인의 어떤 인장 뭐 이런 마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메이커스 마크의 어떤 브랜딩 이미지 브랜딩을 한 사람은 그 빌 세미얼스 그 시니어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와이프 마저리 여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어요. 뭐 좀 하나씩 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위스키는 그 레시피를 이제 그 매시빌의 레시피를 짜가지고 이제 맛있게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브랜딩을 하느냐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 케이크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가족도 다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브랜드 이름을 뭘로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마저리 여사라고 하는 그 와이프가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이제 약간 무슨 장식품 같은 그런 걸 딱 갖고 와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 장식품을 만든 사람의 어떤
사인 같은 게 좀 들어있는데 이게 메이커스 마크다. 이 만든 사람의 어떤 인장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좋은 고급스러운 물건에 항상 이런 장인의 어떤 인장이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도 굉장히 좀 공들여서 만들었고 장인의 어떤 위스키니까 메이커스 마크라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도 이제 메이커스 마크라고 딱 이름을 지었고 그 이제 그 왁싱을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병들을 딱 진열해 놨을 때 한눈에 딱 띌 수 있게 이런 걸 했으면 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랑이 엄청나게 화를 많이 냈대요.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하고 하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고 이게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저리 여사가 약간 한마디로 딱 그런 걸 딱 수습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대학 출신의 그 부부인데 캠퍼스 커플 캠퍼스 커플이에요. 캠퍼스 커플 CC 출신 CC인데 야 너는 대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지 않았냐? 너 꼴찌로 졸업했잖아. 나는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밀랍 그 이후로 이 메이커스 마크가 그렇게 왁싱을 하는 거 이후로 많은 브랜드들이 그걸 아마 많이 따라 했을 거예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메이커스 마크처럼 굉장히 좀 깔끔하고 뭔가 좀 딱 상징적으로 한 브랜드가 없어요. 되게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는 일환 같아요. 일단은 똑똑한 부인 말 잘 듣자 이거와 그리고 보면은 확실히 좀 디테일해서 결국에는 이런 브랜드들이 탄생을 하는구나 이 생각 좀 들었고. 그러니까 뭐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브랜딩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게 되게 굉장히 브랜딩에 중요한 게 이제 이름이랑 컬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컬러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 강렬한 빨간색의 느낌을 아까 뭐 겨울밀 붉은색 겨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의 컬러를 갖고 가는 거. 생각이 딱 이름 나요. 그 병 생각이 딱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한 거죠 브랜딩을. 아까 누구냐 그 좌니우님이 그 메이커스 마크를 줄여서 매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현장에서는 매막이라고 그냥 많이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매막. 그런 식으로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원래 설명하고 이럴 때는 좀 쓰는 거를 별로 평소에 이제 실무자들끼리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뭐 매막, 스뱅, 스뱅 뭐야 스뱅? 스프링뱅크라는 위스키가 있어. 네, 식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아까 그 밀람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 매막 메이커스 마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수작업이잖아요. 이게 과도하게 봉인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또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 실제로 증류소에 가면은 그거 하게 해줄 거야. 그 밀랍 찢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줄 거고 원래는 우리나라도 그걸 하려고 했대요.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뜨겁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 뭐 쉽게 얘기하면 튀김기 같은 그런 데다가 그 왁스 그 초 같은 거를 넣어서 녹인 다음에 그게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걸 이렇게 찍는데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게 뭐 튀어서 뭐 다치거나 하면은 굉장히 좀 타격이 많이 가니까 못하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런칭 행사 할 때 갔을 때도 왜 안경도 쓰고 그다음에 장갑도 다 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기억에 남고 그런 경험을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마케팅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증류소 가면은 그런 걸 하게 해주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둘기님 얘기한 것처럼 보통은 이제 병 목에다가만 하는데 일부러 실제로 병 전체를 거의 다 담그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제 증류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뭔가 재미있는 거지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 메이커스 마크를 끝까지 담궜다라고 하는 건 거의 전체 실링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담갔다 빼면 그걸 이렇게 놔두면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뭐 병 전체를 다
덥다시피 하다. 그런 거를 웁스 보틀이라고 한대요. 웁스. 아 잘못했다. 네, 웁스 이게 나오는. 그게 실질적으로 제품으로도 나와요? 그런 식으로 제품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콜렉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마도 막 증류소 같은데 가서 막 하고 약간 프라이빗으로 자기가. 네, 뭐 슬램덩크 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 저도 들었던 게 그 밀랍이 떨어져서 이렇게 두껍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라벨에 이제 특이하게 떨어진대요. 그런 튀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네. 아 저는 그 메이커스 마크 병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거를 뭐 칼이나 뭐 이렇게 뜯어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뽕 따가지고 그것만 갖고 있어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 마실 때는 걸 커터칼로 자르거나 해서 뜯나요? 거기에 보면 그 택이 있어요. 택이 조금 나와 있어. 그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따면은 잘 거예요. 이게 되게 기술인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게 이렇게 밀랍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다 오래 해야 돼? 이거 뭐 제가 같은 회사니까 그냥 깔게요. 메이커스 마크가 이제 빔 산토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건데 그 브랜드인데 납크릭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밀랍으로 돼 있는데 그거 밀랍으로 돼 그거는 뜯으면 막 바스라져. 맞아. 그러면서 막 찌꺼기가 가루 막 그게 또 막 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짜증나 그거 뜯을 때마다. 근데 이제 메이커스 마크는 한 번에 쫙 부드럽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잘하는 기술이네 그것도. 패키지 디자인 마저리 여사. 그렇죠. 사실은 약간은 마질이라고 많이 애칭을 하는. 패키지 디자인으로 말하면 거의 극강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상상. 이게 물론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나중에는 브랜딩화 됐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진짜 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와이프 잘 만난 거죠. 네. 꼴등이 어떻게 1등 수상하신 분들. 근데 뭐 부부가 다 잘 만난 것 같아요. 저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실행력도 있고 또 저 메이커스 마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원가를 아끼지 않아서 비싼 가격 때문에 팔리지가 않았대요. 맞아. 근데도 끝까지 적자를 보면서도 유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올 거긴 한데 제품을 진짜 뭐 나름 신경 써서 진짜 잘 만들었고 원재료도 굉장히 좋은 것들 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부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위스키뿐만이 아니라 어떤 술을 봐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거든요. 술을 만들 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원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땅을 이렇게 사들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류소 전 가보진 않았지만 이게 증류소 뭐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부지의 한 5% 정도만 증류소가 실질적으로 건물이랑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95%는 그냥 풀밭이고 약간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야생동물 있고 막 사슴들 막 토끼들 세수하러 왔다 물만 먹고 가고 그런 느낌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삼티니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자면 얘네들이 굉장히 좀 위스키는 잘 만들었는데 이게 마케팅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 마저리 여사가 굉장히 좀 그런 쪽으로는 특출났던 것 같고 잘 했던 건데 뭐 어찌 됐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켄터키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은 메이커스 마크 하면은 비싸지만 그래도 되게 마실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마시기도 하고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그 자기 아들이죠. 빌 세미얼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야, 너가 이제 좀 이 증류소를 좀 맡아서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1950년대 53년인가요? 네, 그때쯤에 이제 아들을 부르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괴짜예요. 이 사람은 그 증류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위스키에는 정말 관심이 없고 약간 빠져 있는 게
그런 공상과학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로켓이라든지 막 우주선이라든지 우주 막 이런데 관심이 엄청 많아서 뭐 대학도 로켓 공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했고 실질적으로 졸업하고 나서는 엔지니어로 활동하면서 뭐 그 로켓 인공위성 만드는 뭐 그런 거에도 실질적으로 막 참여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되겠다. 너 와서 대를 물려받아라. 증류소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딱 불렀는데 막상 불러놓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게 야, 내가 만든 위스키 완벽한 거니까 망치지 마라. 절대 레시피에는 손대지 마라. 나처럼 태우지 말고 그냥 그렇지. 자기는 태워놓고 그대로 해. 그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빌 세미얼스 주니어는 또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오 진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나는 그러면 이 맛있는 위스키 손대지 않고 마케팅 쪽으로 광고에다가 한번 올인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켄터키 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광고 회사랑 마케팅 협약을 맺어서 마케팅에 엄청나게 많이 공을 들여요. 그래서 뭐 신문 광고부터 해서 막 5개 광고, 그래서 굉장히 기발한 뭐 광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왁스가 막 녹아내리는 그 뭐 사진 해가지고 뭐 지구 온난화 막 이런 것도 있고 진짜요? 되게 많이 막 그런 재밌는 광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또 실질적으로 그런 위스키 뭐 품평회나 그런 페스티벌 행사 같은 때 막 반짝이 옷 입고 우리나라 트로트 할 때 입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막 빨간색 가발 쓰고 가가지고 자기가 마치 메이커스 마크인 양 막 뭐 거기서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뭐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그 별명이 미스터 왁스예요. 그 정도로 메이커스 마크의 홍보에 엄청나게 많이 좀 공을 들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메이커스 마크의 새로운 브랜드도 하나 만들어요. 근데 뭐 그거에 약간 후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그런 로켓 만들고 이랬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그 위스키 개발하는 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메이커스 마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오리지널 레시피 하나만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메이커스 마크 46 그렇죠. 46라고 하는 46 매막 46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막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50년인가 60년인가를 한 제품만 뺐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 정도로 뭐 굉장히 좀 자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외골수로 열심히 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손자죠. 그 빌 세미얼스 시니어 창립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매막을 만든 사람의 이제 손자가 물려받아서 지금 또 굉장히 좀 디벨롭 많이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유권 자체는 빔 산토리로 넘어갔어요. 뭐 잘 하겠죠. 워낙 좀 큰 회사기도 하고. 제가 이제 듣다 보면은 조니 워커는 그 디아조, 그다음에 아까 나온 것도 페르노리카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보면 빔 산토리. 그러면은 그 큰 회사에 또 제품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도 좀 좋아하거든요. 어떤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군들 나중에 그것도 한번 정리. 네네네네. 그런 걸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버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회사는 좀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디아조 같은 경우는 워낙 싱글 몰트 위스키 많이 증류소를 많이 갖고 있고 빔 산토리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빔 산토리 하면 일본 기업인가? 라고 하는데 근데 버번 위스키를 소유하고 있어?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스토리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죠. 저 나이 다 배웠던 거지만 몰트 위스키는 버번 캐스크를 보통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빔산토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모도 가지고 있어요. 싱글 몰트 중에 이런 그것 때문에 뭐 들린 후문에는 예전에 인수되기 전에 보모는 꼭 빔의 캐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진빔 산토리로 넘어간 다음에는 빔의 캐스크만 쓴다. 그래서 보모의 맛이 바뀌었다라는 뭐 그런 풍문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증류소에서 나오는 거를 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네. 실질적으로 그
빔 산토리가 가지고 있는 싱글 몰트 위스키 대표적인 게 보모랑 라프로이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빔 그에서 나오는 캐스크 많이 쓸 거예요. 진빔. 아 그렇게도 그죠. 그런 걸로 이제 연결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산토리 넘어가고 도수를 42도로 이제 낮추려고 하다가 욕을 오지게 먹었습니다. 네. 얘네가 45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42도로 낮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액을 좀 더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욕을 엄청 먹고 맛이 좀 완전 또 틀려지기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원액을 보통 이제 증류소에서 제품화 시킬 때 어느 정도는 스탁이라고 하죠. 보유량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변수가 있더라도 이걸 좀 제품을 끊이지 않고 계속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보유량이 좀 적었나 봐. 자기네들 말로는 그랬대요. 좀 적으니까 이 원액을 조금 덜 써서 지금은 45도로 만들지만 42도로 해서 한 몇 년간은 좀 제품을 내다가 다시 나중에 올리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증류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안 올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붙이기로. 그러니까 약간 상술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아 이거 또 이렇게 또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래가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왔대요. 42도로 나왔는데 막 반발이 엄청 심하니까 또 곧바로 바꿔 다시 45도로 바꿨어. 그러니까 42도로 나온 제품이 또 희귀한 거야. 그러니까 콜렉터들 사이에서는 그걸 또 모으려고 엄청나게 또 콜렉터블이 된 거죠. 신기하네.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거죠? 지금 딱 이 메이커스 마크의 어떤 총괄 그 4대 손이 아까 누구라고 하시죠? 아니 지금은 롭 세뮤얼스라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물러나면 아까 마크 두면서 5가 되는 거겠네요. 보통 그 이제 그 증류소 그러니까 메이커스 마크와 별개로 S 이제 4 로마 숫자로 4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빌 세뮤얼스 시니어 그 아버지죠. 그 사람이 4대손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 주니어 빌 세뮤얼스 주니어는 5대.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오너죠. 이제 후계자 수업 받는 사람이 롭 세뮤얼스라고 해서 이제 6대손인데 실질적으로는 위에 두 세대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 세뮤얼스 시니어라는 사람이 원래는 6세손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로마 숫자로 4로 되어 있는 게 6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는 그대로 간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뭔가 바뀌어도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요 분의 이제 아들이 나중에 증류소를 이어받으면 모든 제품이 4가 아니라 5로 바뀔 테니까 그때 메이커스 마크를 좀 많이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거는 아마 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두 세대가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기존에는 그러면 3이 아니었어요? 계속 4였어요? 네네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4였고 그 마저리 여사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죠. 자기 남편이 4대라고 생각해서 4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6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그러면 6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4대 손이어서 4고 만약에 이제 바뀌면 5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럼 약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진짜 컬렉터 사이 때는 이번 4세대보다는 5세대가 컴퓨터처럼 약간 배치의 개념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그 메이커스 마크의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 가문의 스토리나 이제 증류소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이제 제품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얽혀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또 해주시죠. 자 그럼 저희는 메이커스 마크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도의 재발견. 고생하셨습니다. 빠밤. 이렇게 심플하게 끊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1부, 2부보다 잘랐어. 아니면 박수 3번 시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 뭐지?